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주력 아이템인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번에 강의해 주실 분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계시다가 우리 사업을 만나서 또 다른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강사님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도 잘 어울리시죠? 한국도 잘 어울리시는 홍사장 사님께 경상북도 구미에서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김성태 이사님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하던 와중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좀 활발하게 하다가 올해는 너무 진짜 침체되다 보니까 좀 쉬고 있다가 며칠 전에 10월 6일날 충북 영동이라는 장소 아세요? 충북 영동이 뭐가 유명해요? 소리가 잠깐 소리. 네이버 와인이 유명한데. 마이크가 안 들려요? 네. 아, 들리세요? 네. 충북 영도에 또 와인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면 난개 축제라고 합니다. 난개 국악 축제라고. 난개가 누구냐면 박연 선생이에요. 그래서 아직 만드신 분 아시죠? 그분 저를 기리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국악 축제에 저희가 왕가의 산책이나 프로그램으로 3년째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진행할 사회보시던 홍사영 사장님하고 대장팀하고 청주 구미에서 합작을 해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YTN에서 아마 시간이 갔는데 저희 부분이 조금 잘렸어요. 그래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원래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 대한민국 육군에서 통신부사관으로 13년 근무하다가 전역하면서 이 정부를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차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동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 벌고 또 얼마나 쓰는지를 계산한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걸 처음 발표했습니다. 벌이보다 쓴순위가 큰 적자로 시작해서 젊은 시절에 잠깐 흑자를 내고 다시 적자로 마무리되는 한국인의 인생 벤차 대조표를 정리했습니다. 이현 이사입니다. 여기서 뭐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다 빚이 나는 그 중에 28년 동안만 적자에서 흑자 인생이 되는데 나머지 다 빚이라는 겁니다. 월급으로 답이 없다. 그래서 퇴근 후에 직장이 있으면서 또 알바를 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병행해서 시작을 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직장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수익이 필요하다.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업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나가서 돈을 이만큼 벌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적게 벌기 때문에 된다. 이거는 알바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이라든지 현대차이나 대기업에서 직원들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1784명이 자기가 삼성 매니저고 퇴근하고 나서는 또 알바를 하고 있다. 현대에서 SK에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부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0년보다 2023년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직업을 그냥 알바라고 하는 일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좀 곤란하면 괜찮은데, 그것만 있어. 소리가 좀, 죄송합니다. AI 역습. AI 뭔지 아시죠? AI. 챗 GPT 같은 인공지능 AI가 곧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일부 직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 챗 GPT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기술 스타트업에서 일한 유일한 카피라이터가 지난해 11월 챗 GPT 출시 이후 업무가 줄다가 결국 아무 설명 없이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AI가 급속도로 진화해 인간처럼 어색함 없이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고 작곡, 컴퓨터 코드도 작성하면서 고임금 지식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에서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챗 GPT 써보셨어요? 스마트 플레이라고 챗 GPT라고 검색하면은 쓸 수 있게끔 그 어플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시면 이제 저들을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챗 GPT만 있어도 다행인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처럼 산업 현장 곳곳에 로봇이 빠르게 투입되고 있는데 우려도 따릅니다. 사람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본격적인 로봇 시대에 대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민정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쉴 새 없이 로봇이 움직입니다. 바닥에 붙은 QR코드를 읽고 배송지별로 물건을 분류하는가 하면 선반을 통째로 들어 이동합니다. 자동화 도입 뒤 사람의 작업량은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동화 로봇 기술 전공된 최첨단 물류 인프라를 도입해 일반 직원들의 업무량을 65% 단축했습니다. 로봇 도입이 실제 고용 감소 또는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직은 단순 업무에 그치고 있지만 곧 로봇의 영역이 급속히 확대될 거란 전망과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직무가 생겨 사람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맞섭니다. 생산성이 늘어나면 효과가 늘어나면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업종별로도 키리는 갈립니다. 요식업을 비롯해 대면 서비스 위주인 소매업, 단순 제조업 등은 로봇으로 대체되기 쉬운 업종으로 꼽힙니다. 로봇 도입은 기존 일자리 수요에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적극적인 직무 전환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조직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이러한 고용 서비스 기능이 필요합니다. 로봇 도입으로 밀려나는 저소년, 단순 노동자들을 위해 소득 대책 등 사회 안전망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고 갈수록 경기는 어렵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런 많은 영향 요소 때문에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해결책은 뭐냐? 안정자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자산에 대한 말을 한 4-5번 더 할 건데 이 자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괜찮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우리 책인데 많은 분들이 그 부자가 되고 싶어 많은 분들이 필독서인데 이 책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수입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의사님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대부분 내가 일을 해가지고 자산을 얼마나 벌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지? 또 언제 쉬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려해가지고 일을 찾게 되는데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부자가 안 되는 거죠. 부자들이 자산에 초점을 두는데 우리는 수입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동영상 보셨어요? 늦게 오신 분 보셨죠? 지금 여기 오신 이 회사는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설립일은 1999년 12월 8일 회사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월 24일 날 KTF하고 연계해가지고 선물요금제라는 상품으로 시작을 한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지금 누적 회원수는 300만 명이고, 횟수는 얼마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25년 됐어요, 25년. 어떤 회사가 25년 동안 별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이렇게 지속됐다는 것은 회사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정 영업소가 수원에 있고 본사도 수원에 있습니다. 물류센터라는 게 있는데 물류센터는 안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R&D 센터, 세린바이오라는 R&D 센터가 수원에 있고, 해외 법인으로는 MVC가 뭐냐면은 엠보임 잉글리시 컴퍼니입니다. 세부하고 마닐라에 회사가 두 개가 이제 데이터가 있죠. 회원 운영센터가 전국 70여 곳이 있고, 제가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김천에 제가 센터를 낼 예정입니다. 소속은 직접 판매협회 회장사, 직접 판매 공제조합 출자사입니다. 이런 거는 뭐 알아두시면 좋고 그냥 그렇게 크게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25년 된 회사다. 25년 된 회사다. 검증은 다 끝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NRC 주 사업 분야가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분야는 첫 번째 저 알테폰 이동통신 엔텔레콤에 대한 분야만 제가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만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릴 건데요. 하시다 보면 지금 두 번째는 엠보임이 두 번째 시간에 있는데, 이거 지금 굉장한 상품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이몬세븐이라는 종합 쇼핑몰도 의외로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또 저희가 본 상품이죠.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이 통신 상품의 특징은 첫 번째,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지금 주변에 핸드폰 안 쓰시는 분 찾아오기가 더 어렵죠. 쓰는 사람은 이제 다 쓰고 핸드폰을 안 쓰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하는 상품이 대중적인 상품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상품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 여기 보면 수도, 전기, 가스, 통신 4개 절대상품이라고 있는데요. 없으면 우리 생활이 불편하거나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품입니다. 오늘 오실 때 씻으셨죠? 네. 그럼 수도를 쓰셨을 거고, 보일러를 켜셨을 거 아니에요? 네. 날씨가 좀 추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가스 쓰셔야 되고. 전기는 뭐 당연히 좀 쓰고 계시고. 통신은 지금 꼭 붙들고 있죠, 지금. 여기 손에. 꼭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거 놔두고 어디 가세요? 놔두고 어디 못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동으로 팔리는 상품이다. 여기서 자동으로 쓰는 상품이 아니라 팔리는 상품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품이라는 얘기죠. 자동으로 팔려나간다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이 요금을 내면은 쓰고 못 내도 써요? 못 내도 써요? 못 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쓰려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면 저 같은 대리점 사장님들은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런 상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성 권리소득을 보장받는 자산취득사업. 또 자산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죠? 자산취득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잘 모르겠죠.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통신상품이라는 게 굉장한 상품이고요. 옛날에 신문 같은 데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리 사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엄청난 사업인데 이 통신상품의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 KT, 그 다음에 원래 KT, 그 다음에 LG 플러스 이렇게 3개사는 당연히 통신 사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말고 또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길 가다 많이 보셨죠? 통신 대리점. 여기서 말하는 대리점은 사장님들이 나가셨을 때 간판이 하나 더 걸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KT면 KT, SK면 SK, LG면 LG 플러스라고 하나만 걸려있는 데를 통신 대리점이라고 막 붙어있는 데 있죠? 이것저것 다 붙어있는 데. 그 다음에 뭐 벽에도 막 선물품 어수저가 붙어있는 데는 판매점입니다. 그 수익 구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판 하나만 걸려있는 대리점에 대한 사업 구조만, 수익 구조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가요? 아직 들으시는 분 없는데 좋긴 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에 우리 삐삐하고 공중전화 쓰고 있었던 당시에 누가 핸드폰을 개통했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비싼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저 길거리에 갔더니 누가 막 춤추면서 공짜로 막 줬어 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다 개통하셨죠. 그때 아니야, 모르시죠? 그때는 모르시죠? 모르실까요? 오늘 처음 강의 들으셨어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집중 타겠습니다. 마음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물어볼 게 많아요. 혹시 또 처음 들으시는 분? 뭐 답을 들고 왜 거기 계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 알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아이돌이죠. 저는 머리가 좀 있으니까. 이분이 핸드폰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통신사를 갔더니 통신사에서는 개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뭐라 그래요? 가까이 있는 통신 대리점에서 개통하세요. 그래가지고 개통하러 통신 대리점 갑니다. 그럼 통신 대리점에서는 이분의 신분증을 보고 조회를 해가지고 통신사에다가 중계를 해주죠. 이런 분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통신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서비스 연결을 했습니다. 서비스 연결이 무슨 뜻일까요? 번호를 부여했다. 번호를. 제가 이 사업을 바로 알아듣던 게 뭐냐면 제가 통신부사관으로 생활할 때 제가 했던 일이 각 처부에 교환기에서 들어오는 단선을 가지고 제가 처부에다가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분은 한 달 동안 이제 연결됐으니까 쓰고 뭐를 해요? 요금이라는 가지고 돈을 낼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장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모르시는 분 없어요. 어차피 다 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더 있더라. 뭐냐? 내 요금을 가지고, 내가 낸 요금을 가지고 통신사에서 내가 가입한 통신 대리점에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7%를 평균 4에서 5년 주고 있었다. 이거를 계약할 때 들으신 분. 내가 가지고 핸드폰 개통하려고 했더니 이 설명을 해주더라. 안 해주죠? 해줄 필요도 없지만 해줬다고 해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뭔데요?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오고 가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오고 갔으니까. 한 달에 이분이 한 달에 한 5만 원 쓴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얼마 쓰세요? 한 달에? 6만 원이요? 이분보다 많이 쓰시네요. 자, 5만 원 쓴다고 이제 사장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사장님이 나라고 대입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조금만 이해시키면 끝나는 거죠? 다른 분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한 달에 월 통신요금을 비용을 5만 원 썼다. 그러면 저 대리점이 얼마 가져가요? 첫 번째 일 얼마 가져가요, 사장님? 5만 원 쓴 사람이 7% 가져갔으니까. 37에? 아니. 57에? 35. 37은 뭐야? 자, 3,500원의 수수료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장님한테 질문. 첫 번째, 얘 진짜 내일 이 통신 대리점 하려면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되면 1, 200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3억에서 10억을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자, 사장님한테 3억에서 10억이 있어요, 돈이. 그런데 한 명 개통했더니 3,500원 들어오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이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다 고개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죠? 왜냐면 2006년도 2월 6일 날 제가 담배동에서 이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담배센터에서 이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